대체기가 왜 났는지, 그 다음에 사고조사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노동부나 이런 관청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시민 대체기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뭐 오늘 뭐 생각보다 많으시지 않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예. 지금 하나토탈 우리 회사 정면이고요. 지금 요 화살표 란기가 SM 공장입니다. 이 SM 공장 스트랩 모노마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유해 물질이 누출된 사고입니다. 그 신문상에서는 유증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유해 화학 물질이 누출된 사고입니다. 이제 석유화학에 앞서 정유 산업을 말씀드리면 원유는 유조선으로 갖고 오잖아요. 뭐 중동이나 사우디나 이런 데에서 원유를 갖고 온 걸 배에서 저반을 시켜서 그 탱크에 넣습니다. 굉장히 큰 탱크에 넣고 유조선에 탱크를 넣은 다음에 탱크에서 이렇게 타워로 넣고 있어요. 공정 내로 투입을 하는 거죠. 정유산업을. 그래서 원유를 넣어서 제일 가벼운 가스 성분을 뺍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 등유, 경유, 뻥커시 이렇게 분리하는 게 정유 공장에서 하는 일이고요. 정유 공장에서 하는 일 중에 여기 휘발유와 등유 성분을 같이 빼내고, 그래도 이게 이론상은 100% 분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분리할 때는 이게 다 휘발유 성분을 제거한다고 해서 분리한다고 해서 다 100% 분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분리하고 나온 휘발유와 등유 사이에 이 성분을 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은 이 납사를, 아까 말씀한 휘발유와 등유 정도의 성분을 가진 납사를 가지고 그거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내는 공장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납사는 어떻게 하냐면 납사 성분을 이렇게 NCC NCC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납사를 깨는 거예요. 이게 고리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고리를 가스 성분은 C1에서 C4까지를 가스라고 하는데, 부탄가스가 C4거든요. 부탄이라고 해서 부탄가스 쓰시면 이게 C4 성분이에요. 안에는 액체지만 대기 중 나오는 순간 가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C4는 그렇고 C1이나 C2는 안에 내부 용기에 들어있어도 가스고 나와도 가스입니다. 그래서 C4까지를 가스라고 하는데, 보통 납사는 C6 탄소가 C6, C7, C8, C9, C16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이 등유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깨요. 어떻게 깨냐면 C10개 있던 걸 C5으로 깨고, C10개 있던 걸 C2개로 깨고, 이거 하는 거를 NCC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압과 납타 분해라고 하는데, 이제 NCC라는 게 납사 크래킹 센터라고 해서 크래킹 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계질이 있는데 이건 다음 장에서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분리할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벤젠은 영상 4도에 열고요. 파라자일란이라는 게 영상 13도에 엽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분리를 할 때 13도가 아니라 영상 한 3도 정도 되면 파라자일란이라는 그런 성분은 얻을 거 아닙니까? 얻으니까. 근데 다른 성분들은 영하 25도 열고 영하 42도 열고 이러지 않습니까? 휘발유 등유 같은 거 잘 안 얼잖아요. 우리 대기 중에 마이너스 10도 가도 영하 10도 가도 안 오는데, 그런 걸 성분을 이용해서 한 3도, 영상 3도에 그것만 얼려서 분리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침냉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은 납사를 가지고 휘발유와
정유 사이의 성분을 가지고 더 가스 쪽에서 가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식냉을 위해서 분리도 하고 끓여서 아까 같이 정유처럼 끓여서 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뻐가시도 빼내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써서 석유화학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NCC가 에틸렌이라는 게 C 두 개, 좀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C 두 개거든요. C2H4라고 해서 C 두 개인데 이 에틸렌을 NCC에서 원료를 납사를 받아서 에틸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깨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C5을 C2로도 깨고 그래서 C2로 깨서 에틸렌을 보내서 이 에틸렌을 깬 거를 이지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을 보내서 우리 부서가 이지라고 공장을 명명했거든요. 그 이지를 에틸렌 글록사이드라고 이지를 내서 회사 부동액에 거의 부동액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를 가져가는 회사가 거의 부동액을 제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건 깨끗한 물만 조금만 뭐 10%, 20% 타면 바로 부동액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 쓰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부식방지에 뭐 이런 게 뭐 추가로 뭐 케미칼 조금씩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응급처치용으로 쓸 수 있어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기 같은 데는 써도 되겠죠. 거기 뭐 물부 써도 되니까. 그리고 P 여기 P 공장에 가서 LDP, HDP도 보내줍니다. 이게 다 공장입니다. LDP 공장, 이지 공장, HDP 공장. 우리 하나토탈에 이렇게 공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LDP는 랩, 가정에서 말씀은 랩을 만들고 HDP는 쇼핑탱크를 만듭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완제품이에요. 이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완제품이고 이게 이제 석유화 원유 액체를 갖고 만들어서 그 수소 토나 두 개나 세 개로 분리해서 그 공장에서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여기 전 단계 가루. 그 P에서 P 저기 LDP 공장에서 만들어낸 건가요? 요거는 프로필린이라고 PP. 근데 만들어내는 건 여기 쌀알크기 똑같아요. 쌀이네요. 예, 쌀알크기. 이거 한번 돌아가면서 보시고요. 예. 이제 석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원유 석유를 갖다가 저렇게 만들어내냐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정확하게 이건 프로필렌입니다. 프로필렌인데 PP라고 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거든요. 저걸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아까 이 만들어 PP 프로필렌을 NCC에서 C3개로 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PP 공장에 그 촉매가 있어요. 그 촉매와 저 프로필렌을 같이 집어넣으면서 그 촉매가 쉽게 얘기하면 끈기를 만들 수 있는 촉매가 있어요.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데 우리나라도 있고요. 그걸 집어넣으면서 저렇게 가루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가루로 만들어진 처음엔 가루가 아니죠. 시루떡까지 나오고 시루떡을 가루로 만들고 가루로 만든 걸 다시 이제 대기 중에 나와도 문제없게 절대 알갱이 쌀같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을 쌀 공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요거는 책자를 좀 보세요. 이게 좀 책자와 같이 보시면 이 CFU 처음에 이제 그 원유를 갖고 와서 CF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 CFU 공장은 쉽게 얘기하면 정유 공장이에요. 예전에 정유 공장. 그래서 여기는 LPG, 두유, 항공유, 정유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NCC 여기가 깬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에틸렌, 프로필렌, 뭐 C4, 부탄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NCC 공장에서. 그리고 그 CF에서 받은 납사를 가지고 방향족 공장에서는 벤젠, 그 다음에 파라자일렌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파라자일렌이 뭐냐면 우리 옷에 폴리에스터라고 써있잖아요. 폴리에스터. 그게 파라자일렌을 만든 겁니다. 이게 석유화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유를 갖다가 저기 쌀알크기로 만들어서 이거 그 성분만 틀릴 뿐이지 석유업체로 가면 저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화학사고 지금 석유화학 공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석유화학
단지가 사고가 나면 왜 위험한지, 그래서 폭발, 그 다음에 누출, 요거에 대해서 저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과 함께 불기둥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중부 장수성 일청시의 한 화학공단 내 농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주변의 감시 카메라 속 화면은 마치 지진이 발생한 듯 거칠게 흔들립니다. 규모 2.2의 인공 지진이 감지될 정도의 큰 폭발이었는데 폭발 현장 주변은 물론 수 킬로미터 떨어진 건물과 차량의 유리창도 모두 파손될 정도로 그 위력이 엄청났습니다. 목격자들은 수십 명의 부상당한 공장 근로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6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저 앞에 한장이 좀 빠졌었는데요. 뭐 개지를 하고 이게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여기 제가 USB 갖고 온 게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요건 독성물질 누출 사고입니다. Hours of the morning, the central Indian city of Bhopal was rocked by a disaster of a scale never seen before. The company in Bhopal was making a pesticide called Seven. It was a big American multinational corporation operating in India. A chemical component of the pesticide is the highly reactive and ultimately deadly methyl isocyanate. Water got into the storage tanks. An uncontrollable reaction developed, heated up to 200 degrees centigrade. The pressure built up and just vented this cloud of poisoned gas. Closely surrounding the chemical plant lay Bhopal and its shanty towns, home to approximately 900,000 people. Within a matter of days, 인도 요 폭발 사고는 지금까지도 다 해결이 안 됐어요. years 이 later, 실제 the 사고 났을 때 area 2008년에 around the now 죽었고요. disused factory 그 후에 is still 지금 이제 affected. 10년이 지났는데도 The 2만 Bhopal 명이 gas 죽었어요. leak was 2만 명이 undoubtedly a 죽었는데 catastrophe. 아직까지 해결이 안 났어요. Lessons have been learned from the disaster. Bhopal was a major wake-up call, and as a result, there are major programs in the chemical industry now. They have decent emergency systems in place. They have a good management system. They look at their processes. They have a good safety procedure. 여기 보시면 실제 사고 났을 때 2,80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까지 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2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회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영국의 폭발 사고가 일어났었고요. 74년도에 아까 이 인도 아까 금방 동영상 보신 폭발 사고가 84년도에 일어났었고요. 이런 세계적인 미국에서도 폭발 사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독성물질 누출된 사고, 이런 세계적인 사고가 석유화학 공장에서 일어나니 대규모 사상자와 후유증이 있어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정 안전보고서는 PSM을 도입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92년에 제정을 했고요. 유럽연합에서는 82년부터 제정을 해서 제정하고 96년도에도 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해서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어떻게 했냐? 국내도 똑같습니다. 여수에서 화재 폭발 사고, 군산에서 독성물질 누출 사고, 인천에서 폭발 사고, 사망자들이 6명, 중상자들이 한 20명, 50명씩 발생했기에
왜 발상을 했냐? 60, 70년대 산업화의 확산하고 위협률을 중대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ILO 여기 국제노동기구인데 92 이런 중대산업성 예방 워크숍을 개최해보니 위험의 문제성을 국가에서도 인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95년도에 PSM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안전보호서 제도라는 게 무엇이냐? 법으로 정한 유해 화학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 그러니까 모든 석유화학 사업자, 이따 말씀드립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누출, 화재, 폭발할 수 있는 사업장을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하기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니네 석유공장 하나로 지든지 증설을 하든지 새로 지면은 정부의 허가를 노동부 중박센터가 있거든요. 환경망센터. 거기서 심사를 받아서 오케이를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누가 내는 거냐, 누가 제출하는 건 사업주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사는 누가 하냐, 노동부 중박센터가 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법원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참여하거든요. 노사가 동수로 같은 10명이면 10명, 9명이면 9명 이렇게 동수로 참여하고 있어요. 여기서 심의를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노동조합은 뭐 지네들 봉고 올리려고 싸우는 데다 그것도 합니다. 근데 그것만 탄력이 나오고 내부에서 이런 거 하는 거는 전혀 안 나오죠.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법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가 우리 회사하고 요원 때문에 1년간 싸웠습니다. 이거 갖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업체 어디냐? 원유 정비체장, 정유공장, 그 다음에 석유화학 공장, 그 다음에 플라스틱 합성수지나 플라스틱 만드는 공장, 농약 만드는 공장, 부료 만드는 공장, 그리고 화학 불꽃제조, 그게 저기 방산업체 이런 데는 다 위험하니 받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공정안전보고서 이 내용은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협사평가, 안전운전계획, 이 조치계획은 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는 예를 들어 어떻게 하냐면 LG에서 공장을 졌어요. 그럼 하나토탈에서 공장을 졌으면 거기에 막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LG기에서 LG 케미칼 이렇게 써있으면서 갖고 온 거예요. 이네 이거 다 베껴갖고 갖고 온 거 아니냐, 카피 써서.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대로 사고 검토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으면 중무센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푸시를 해서 제대로 검사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가스 지금 여기가 왜 있냐면 저희가 그 당시에 유증기 사건에서 말씀드린 좀 없어졌네요. 그때 저희가 3월달 3월 23일부터 좀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고 있었어요. 뭐 이유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그 당시 파업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는 우리 노동조합 전문직들이 빠지니까 영업집에 영업 파트, 서울에 있는 본사 파트 사람들을 불러다가 운전을 시켰어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정수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때 공장을 안전하게는 꺼주고 안전하게 다 꺼졌어요. 셧다운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빠졌어요. 그래서 건들지 않으면 문제 없게끔 나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타워 내나 그런 내부에 있는 거를 하이드로카본, 이렇게 석유를 제거하라고 운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지금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법적으로는 주 52시간 이상 못하게 돼 있고요. 노사 간에 합의를 하면 64시간까지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주 70시간 정도 근무를 시키고 아니면 아예 회사에서 숙식을 출퇴근 없어요.
5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해서 근무를 시켜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들이 공정을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피로가 누적되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 제거 안 된 물질들이 현장 전기 보수 작업할 때 벤젠이나 DMF라고 디메틸 포르마미드라고 그 현장에서 누출됐습니다. 왜 누출됐냐면 그분들이 이제 제거를 잘 못하니까 전기보수 플랜트에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벌리고 뭘 열고 그러면 그때 막 누출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벤젠 누출된 겁니다. 아까 110까지 올라왔죠? 나중에 보면 140까지 올라와요. 현재는 참고로 법적 기준이 0.5ppm입니다. 0.5ppm. 벤젠이 발합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나 회사 들어왔던 법적 기준이 10ppm 했다가 다시 5로 갔다가 1로 갔다가 지금 0.5ppm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벤젠은 사람 자체가 접촉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로 된 거죠. 강화된 거. 이게 이제 디메틸 포르아미드라고 이렇게 노출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대파라고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노동부 신고를 하고 그때 이제 노동조합이 신고를 하고 불러들여갖고 그때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 피하라고 대피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벤젠이나 이 DMF는 특별관리 물질이 원래 20종이었다가 36종으로 올해 늘렸어요. 올해 늘렸는데 올해 4월인가 6월에 늘렸는데 이 특별관리 물질 36종에 해당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독성 물질이고 발암성 물질이다. 이건 정부에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6개 뿐이 아니라 100가지도 된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 좀 더 폭넓게 인정을 해라. 그래서 이런 싸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금 저렇게 비숙련자를 가지고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서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니까 저는 누치 사고가 일어났었고요. 또 하나는 조합안전 보험 규정에 있는 작업허가서가 있습니다. 이 작업허가서는 생산부의 보호 권한이에요. 왜냐하면 생산부 인원이 그게 사람이 입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다 조치를 해주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대체 투입을 하면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 허가서를 바꿨어요. 이 노동조합하고 동의를 거쳐야 되는 법적으로 노동조합의 산업법상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그냥 자기들 스스로 일방으로 거쳤습니다. 그래서 허가서를 무작위로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불법 대체근로 아까 말씀하신 허가서를 일방으로 고쳤기 때문에 외부 인원을 한 80명 정도 82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안전관리 감독을 해라. 근데 그분들이 안전관리 감독 추락, 방지 이런 거는 보지만 안에 내부로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게 퍼지가 됐냐 이게 배출을 다 시키고 사람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화기 작업을 할 수 있냐 입조를 할 수 있냐 이런 건 몰라요. 왜냐하면 그 생산부 직원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그런 역할을 시킨 겁니다. 이게 생산부 안전환경 추진자가 사인할 수 있는 걸 부서내요. 이게 아까 말한 대체 근로자들 이런 거를 시킨 겁니다. 우리 생산부가 했던 일들을 대체 안전감독관이라고 채용해서 시켰습니다. 이게 보시면 안 보이지만 그 대체 채용한 이 대체 채용한 것도 파업 때는 불법이에요. 사실 우리 한 그룹 하나 토탈 내에 뽑혀 정직원으로 뽑혀 있는 사람은
와서 해도 됩니다. 합법. 근데 외부 YNCC 출신, LG 정유 출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불법. 근데 불법으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인을 한 거예요. 생산부를 할 거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인을 한다는 이유가 뭐가 불안함을 주냐면 이게 안전한지 안 한지 확인이 안 돼서 사인을 하니까 사람 화재 폭발이 나고 사람이 죽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 허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 허가서는 그 부서에서만 발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작업하는 업체가 발행을 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발행하고 자기들이 작업한 거예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증기 유출 사건 전에 아까 말한 변제 DMF2가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센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센터에 나와서 허가서 건당 1차, 2차 발터를 때리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시장님 내리고 했음에도 고쳐지진 않았어요. 돈은 내는데 회사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일관되게 주장을 해서 고쳐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SM 유출사고 발생이 일어난 겁니다. 물을 쉴 새 없이 뿌려보지만 붉은 수증기가 치솟습니다. 뜨거워진 탱크에다 수광추가 목과 함께 끓어오르면서 마치 폭발이 일어날 듯한 모습입니다. 하나토탈 대상공장 내 5개 저장 탱크에서 유증기가 대량으로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와 인근 주민 등 121명이 어지러움증과 구토 증상 등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있었죠. 그랬더니 막 냄새가 확 들어가지고 갑자기 머리도 아프고 막 속이 미승미승해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고. 사고가 발생한 탱크는 스티로폼 원료 생산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 기름을 보관하는 곳이고 지난 5일 정기 보수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60도 정도로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원인 미상 반응이 원인 미상이라고 하죠. 원인 미상. 100도 정도까지 상승을 하면서 전기가 기술 담당입니다. 우리 좋은 데라고 우리나라 최고 좋은 데라고. 탱크 온도를 낮추는 데 성공하면서 긴급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다행히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탱크 주변으로 기름 성분이 유출됐습니다. 하나토탈 대상 공장에서는 지난달 정기 보수 중이던 설비에서 잔류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원인 미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원인을. 근데 회사에서 저렇게 시켰겠죠. 또 뭐 기술 분당 상무가 먼저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키고 있는 거죠. 왜 일어났는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방송에는 다 원인 미상으로. 아주 좋은 데 나오신데 엄청 좋은 데 나오셨는데 저러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사고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SM, 스티븐 모노마라는 그 제품이 유출이 된 겁니다. 그 유출된 탱크가 316이라는 아까 화면에 나왔던 이 316이라는 탱크가 거기서 유출이 된 겁니다. 분출이. 근데 SM이라는 물질 특성상 영상 15도 이하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저장을. 근데 이 물질이 65도 이상부터는 폭발적인 중압 반응에 의해서 위험이 발생을 하거든요. 중압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액체에서 그 폴리머, 수지적으로 변해가는 그 반응을 중압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반응기를 거치 에틸 벤젠을 이제 SM 공장이 에틸 벤젠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상부로 벤젠을 분리하고 하부로는 에틸 벤젠, 디에틸 벤젠. 이제 이게 더 쉽게 이게 설명은 이제 이렇게밖에 안 돼요. 요거는 벤젠은 에틸 벤젠, 디에틸 벤젠. 벤젠이 C 6개인데 그 C 2개가 좀 더 있는 거예요. 결합이 하나 돼 있어서. 그 아까 그 화면이 첫 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없어져갖고 지금 설명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DH7벤젠 분리돼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시